안녕하십니까? 아메이 사업하는 서유경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비타민 D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시간들을 잠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비타민 D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타민 D가 부족한 영양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건강보조식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2편에서는 비타민 D의 체내 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특별히 칼슘 대사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저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그에 비해서 한국인들의 혈중 농도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저희가 자료로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우려될 수 있는 비타민 D를 과잉 섭취해서 일어날 수 있는 독성과 그 독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살펴보았습니다. 3편에서는 비타민 D가 그동안 연구되어 왔던 자료들 중에서 특별히 지금 현재 최고의 항암 비타민, 또 최고의 면역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4편에서는 항암과 면역 이외에 저희 건강에 미치는 비타민 D의 다양한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특별히 영양소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라는 기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수명 연장에 대한 기전을 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참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비타민 D에 대해서 남은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저희 뉴트라이트 비타민 D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 2017년도 고등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지문이 학생들의 각 가정에 전달된 사진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 나름 그 당시에는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건이었는데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갑자기 결핵 환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교육 당국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증세가 없더라도 잠복 결핵균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찾아내서 6개월 동안 약물 투여를 하겠다는 사업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일이 왜 문제가 됐었냐면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절반이 현재 갖고 있다고 하는 결핵균을 우리 아이가 아무 증상도 없는데 단지 그 결핵균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 하나로 6개월 동안 그 독한 결핵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감이 좀 심했고요. 또 그 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균과 바이러스는 늘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지금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면역이 강하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발병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면역이 약해지면 균과 바이러스가 득세를 하면서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관점의 문제인데 균과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킨다는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내가 면역이 약해져서 병이 오는 것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균과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일입니다. 그러나 제 면역을 키우는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제가 통제할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사실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결핵이 확산되고 있을까요? 결핵균이 갑자기 증가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결핵은 비타민 D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비타민 D 3편, 항암과 면역편을 다시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핵은 고대로부터 이미 비타민 D로 치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의학의 시성 히포크라테스도 폐결핵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햇빛을 이용한 일광요법을 사용했다라고 그의 저서에 이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결핵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 환자들의 침대를 햇빛을 바로 쬐 수 있는 곳으로 옮겨 햇볕을 보게끔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실제 결핵약이 나오기 전인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결핵 환자의 유일한 치료법은 햇빛과 영양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왜 다시 결핵이 돌고 있을까요? 답은 바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비타민 D 부족 때문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학교 끝나면 학원 버스 타고 학원으로 이동하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밤 10시, 11시 돼서 돌아오는 우리 학생들에게 언제 햇볕을 봐서 비타민 D를 합성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교육부에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나왔을 때 제주도의 어느 한 의사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도 했습니다. 그 비싼 진단시약, 약물요법 등을 통해서 예산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고등학생들 전부에게 비타민 D를 공급하라고 정식 건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많은 사람들한테 비타민 D가 결핵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하고 잠깐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남자들이 머리에 쓰는 터번의 모습입니다. 이 터번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 기록이 있는데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BC 450년경에 페르시아 군인의 두개골이 이집트 군인의 두개골보다 약한 이유가 그들이 착용하는 터번 때문에 햇빛을 덜 받아서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골다공증이 가장 많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및 인근 중동 지역의 여성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차도르라고 불리는 옷을 입어서입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몸을 가리는 전통을 가진 나라의 여성들만 문제일까요? 자, 어떠십니까? 등산을 하거나 야외 외출을 해보시면 이런 복장하고 다니시는 분 꽤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햇빛을 피하는 문화와 환경이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를 햇볕에 노출시켜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햇볕에 노출시킨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다뤘던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가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나가서 햇볕을 쬐어야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타민 D 합성하겠다고 오후 4시에 나가서 햇볕을 아무리 쬐어도 비타민 D 합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영향도 받습니다. 4월에서 11월 사이에 받는 햇볕만이 우리가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햇빛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겨울에 12월, 1월 달에 내가 비타민 D 합성하겠다고 오전 10시에서 3시 사이에 아무리 나가서 밖에 서 있어 봤자 비타민 D 합성 안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팔, 다리를 완전히 노출시켜야 합니다. 무엇이든 걸쳐져 있으면 안 됩니다. 거의 수영복 패션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 패션으로 일주일에 3회 정도 하루에 20분 이상 저희가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시면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그런데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런 조건에 맞게 밖에 나가서 하루에 20분 이상 햇볕을 쬐는 적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최근 1년 내에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 D를 반드시 따로 복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 혈중 농도 3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혈중 농도는 30이기는커녕 지금 현재 평균 농도가 16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양이면 뼈 건강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뼈 건강을 넘어 저희의 면역이라든가 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수준으로 봤을 때는 최적의 농도를 전문가들은 40에서 6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최적의 농도인 혈중 농도인 40에서 60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타민을 지금부터 섭취해야 하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100IU를 3개월 동안 드시면 혈중 농도가 1이 증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IU 3개월 드시면 혈중 농도 1이 증가합니다.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딱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1000IU를 3개월 동안 드시면 혈중 농도는, 네, 맞습니다, 10이 증가합니다. 2000IU를 3개월 동안 드시면 혈중 농도는 20이 증가하는 것이고요. 3000IU 3개월 드시면 30, 4000IU 3개월 드시면 40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나의 비타민 D 수치를 정확하게 알아보신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지금부터 먹을 수 있는 비타민 D 섭취량을 정하시면 가장 좋을 텐데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경우에는 한국인들의 평균 혈중 농도가 16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부터 비타민 D의 나의 섭취량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혈중 농도가 20이라고 봤을 때 제가 앞으로 혈중 농도를 40까지 올리고 싶으시면 2000IU를 3개월 동안 드시면 제가 혈중 농도가 40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는 혈중 농도를 60까지 올리고 싶다 그럴 때는 4000IU를 3개월 동안 드시면 저의 혈중 농도를 6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저희의 비타민 D 최적의 혈중 농도를 40에서 60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D의 하루 섭취량의 최종 용량을 2000에서 4000IU로 권유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5000IU 이상을 먹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의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60이 넘어야 항암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타민 D의 정상 혈중 농도는 30에서 100 사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서는 안전하게 충분히 용량을 결정하셔도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언제 먹느냐가 가장 좋을까 하는 질문이 남아 있겠죠? 해가 떠 있을 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용성 비타민은 저녁 7시가 넘어가면 간의 담즙 분비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흡수율 측면에서는 좀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 점심쯤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식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흡수율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유의해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약 중에서는 비타민 D 효과를 떨어뜨리는 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경련제, 결핵약, 스테로이드제, 항진균제, 에이즈약, 수면제, 항암제, 생약 중에는 우울증에 많이 쓰이는 세인트 존스 월트 같은 약입니다. 또한 비타민 D의 흡수를 방해하는 약도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지질 흡착제입니다. 또 비타민 D가 지금 현재 드시는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산제라든가 또 그리고 부정맥일 때 드시는 강심제, 그리고 고혈압 약 중에 칼슘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가 약의 약효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은 먹어야 되겠고 비타민 D도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 간격을 두시는 것입니다. 약과 비타민을 2시간 간격만 두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2시간의 간격을 두고 비타민 D를 드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뉴트라이트 비타민 D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라이트 비타민 D는 D2와 D3로 만들어졌습니다. 비타민 D의 종류는 D1에서 D5까지 5종류가 있지만 그중 인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단 2가지뿐입니다. 바로 D2와 D3입니다. D2는 식물성 비타민 D, 에르고칼시페놀이라고 불리는 흔히 천연 비타민이라 불리는 비타민 D입니다. 버섯은 식물성 비타민 D의 유일한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뉴트라이트는 비타민 D2를 양송이 버섯을 햇볕의 자외선 B와 같은 UV 광선으로 관리하여 비타민 D2를 얻었습니다. 동물성 비타민 D라고 불리는 콜레칼시페놀 비타민 D3는 동물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D를 원료로 하는 것입니다. 뉴트라이트 비타민 D에 들어있는 D3는 동물성 중에서 가장 양질의 비타민 D를 공급하는 양의 털에서 합성된 비타민 D3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뉴트라이트 비타민 D는 식물성과 동물성을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90정을 담고 있는데 한 정당 1000IU를 공급하고 이는 우리나라 일 권장량 400IU의 2.5배를 공급하는 양입니다. 자, 이로써 비타민 D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비타민 D를 마무리하지만 앞으로도 비타민 D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나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도 그렇고 세균도 그렇고 바이러스도 그렇고 정말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태양이 주는 선물 비타민 D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걱정 없이 든든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비타민 D를 먹으면서 제가 태양을 이렇게 삼키는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식물도 광합성을 해서 살아가듯이 인간도 햇볕을 받아서 햇빛이 만들어내는 비타민 D를 통해서 몸도 지키고 마음도 지키고 새로운 활력을 얻어가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물과 산소와 햇빛, 우리 생명을 지키는 이 3가지 요소를 절대 잊지 마시고요. 비타민 D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건강에 최고의 그 파수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